자, 우선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또는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 현장이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건축 용도 변경을 하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우선적인 건축 허가고요. 그렇게 해서 노유자 시설에 맞게 모든 허가 조건을 맞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엔 집기와 서류 그리고 직원 세팅까지 모두 마친 다음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 인허가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고객이 나 여기 하고 싶은데 여기 어떤가요? 라고 문의 단계에서부터 제가 현장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간만에 장교양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은 대략 실평수가 110평이 넘어가는 대형 상가인데요. 바로 이런 상가 시설이 노인 주간보호 시설로 변경되는 일, 이 작업을 일반 식당이나 카페 창업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막상 창업을 고민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하거나 쓸데없는 비용 지출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시설 창업을 3번이나 해봤잖아요. 사실 최근에 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창업과 관련해서 창업 컨설팅 해준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과연 그곳이 믿을 만한 곳인지, 괜히 내가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요한 최근의 시장입니다. 앞서 잠깐 보신 대표님은 효벤트의 장석영 대표님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TV조선 기사회생이라는 채널에 요양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출연하면서 치매 전문가의 면모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중간중간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느낄 때는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이상 행동이 나타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워지고가 반복되면서 보호자가 더욱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따로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관련된 경력과 이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재 요양원을 대표 직책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면서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 관련 학회 이사 및 협회장, 그리고 무려 5개의 대학에서 요양, 복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저널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으로 요양 사업이나 노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의 경력만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요양원 평가도 엄청났습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곳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급여가 전국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양사업을 조금이라도 생각 중인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렇게 일일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설계도 하시고 지휘하고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의뢰가 들어오면요, 물론 건축사가 건축 용도 변경을 노유자 시설로 하기 위해 업무를 하지만 사실은 노유자 시설로 바꾸는 데 있어서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방법, 건축법, 노인복지법 등등 건축사가 모르는 다른 법도 많이 합쳐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계와 평면 디자인까지 다 해서 건축사에게 이렇게 시설 서류 접수를 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일일이 보지 않으면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 요소나 어떤 게 안 되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것 때문에 돈이 얼마가 더 드나 이런 걸 고객한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제가 직접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 그분들은 시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 수년간 운영을 하셨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설계를 다 짜주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안전바 같은 게 어디에 정확하게 어느 높이에 위치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콘센트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좋은지 11년 넘게 요양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의 편의성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제 채널 뷰티풀 실버라고 한글로 치시면 거기도 제가 공사 비용이 왜 이렇게 나오나요? 하도 문의가 많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이건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허가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법대로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만 하고 정해진 필증과 허가 양식을 갖춰야만 하기 때문에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꾸미는 것보다는 당연히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색상을 어떻게 입히고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렇게 경험 없는 인테리어 업자나 단순한 공사업자에게 맡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효벤트가 하는 공사는 다른 곳에서 하는 공사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현장을 보시면요,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고객이 나 여기 하고 싶은데 여기 어떤가요? 라고 문의 단계에서부터 제가 현장을 나갑니다. 그럼 이 현장이 허가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건물 전체를 다 훑어서 검증을 해드리고요. 또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들어갑니다까지 바로 당일에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없이 허가를 완벽하게 내는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고요.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효벤트는 무슨 공사업자나 공사업만 하는 단순한 장사꾼 개념이 아니라 컨설팅 업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고객이 예를 들어 나는 1억이 있어. 그럼 1억 안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맞춰서 설계를 해줘.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 금액으로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그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해드리는, 그렇게 설계해서 완성시켜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컨설턴트의 임무입니다. 간혹 그냥 공사업자들한테 맡기면 이거 공사하는데 뭐 2억이에요. 그 이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해놓고 공사하다 보면은 이런 게 또 허가사항에 필요하네요. 얼마가 추가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 거 보셨을 거예요. 저희 효벤트는 그래서 아예 계약서에 딱 명시합니다. 효벤트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음이라고 아예 계약서에 명시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허가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허가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또는 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 현장이요,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는 건축 용도 변경을 하셔야만 돼요. 그게 바로 우선적인 건축 허가고요. 그렇게 해서 노이자 시설에 맞게 모든 허가 조건을 맞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엔 집기와 서류 그리고 직원 세팅까지 모두 마친 다음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 인허가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회복지과 인허가 심의를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즉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심의를 받는 데만 해도 서류 종류만도 한 20가지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심의 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지 않고는 힘든 거겠죠. 많은 분들이 이 요양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현장을 또 알아보시고 그분들 나름대로 다니시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 채널 뷰티풀 실버에 보시면 인허가 가능한 상가 찾는 법이라는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도심의 집합상가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유흥시설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정확히는 위락시설 용도입니다. 또 건물 주출 입구에 턱이 있거나 경사가 심해도 안 되고요. 또 3층 이상 60평이 더 큰 3층 이상 건물일 경우에는 비상계단이 2개 있어야 되고요. 이런 아주 복잡한 공식과 법이 많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건물부터 계약해놓고선 해주세요라고 하면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하는 장소를 찾으시면 저희 효벤트에 의뢰를 주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증해달라고 하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 무료 검증해드립니다. 이 현장도 어떤 분이 요양시설을 창업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 신축 상가에 해당되는 곳인데요. 주간보호센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보통 100평이면 한 40인 정도 시설을 제가 허가받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몇 평에 몇 인 시설 무조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안에 평면 설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의 입소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건물 전체의 모든 요소를 따져와서 불법 요소는 없는지, 허가에 어려운 요소는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대표님 경력은 어떻게 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경력이요. 제가 원래는 작업치료사로 병원에서 한 9년을 근무했습니다. 작업치료사로는 이제 주로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환자들을 재활치료하는 재활치료사인데요. 그 경력까지 합치면 벌써 21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왔네요. 요양원과 요양원 시설 컨설팅 사업은 11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런 동탄 재활 요양원이라고 화성 동탄에서 61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동시에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시공, 설계, 그리고 컨설팅, 인허가 모든 걸 포함하는 효벤트라고 하는 회사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노인복지와 치매케어 관련된 대학 강의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강사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하시려면요, 허가제도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요, 정해진 시설과 건축법, 소방법 등을 모두 갖춰서 시설을 만든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시에 사회복지과의 인허가 심의를 통과해야만 차릴 수가 있죠.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하셨다가는 자칫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효벤트 같은 전문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 네, 좀 쑥스럽긴 한데요. 사실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해주는 회사가 정부에서 인정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이나 국회의장상 또는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저희 회사가 투명해야 되고 또 공적으로 노인복지 분야의 많은 공로도 인정을 받고 또 분쟁이나 어떤 사고 사례가 없어야만 가능한데 전국에서 이런 상을 하나라도 받은 곳은 저희 효벤트가 유일하고, 제가 효벤트, 원래는 구태영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이 회사는 201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컨설팅 회사 거의 없었어요. 제가 거의 초창기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렇게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되는데 저희 나라에서 시공, 설계, 그리고 사회복지과 인허가, 기자재 세팅부터 운영 컨설팅까지 모두 외주 없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회사는 효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외주를 주지 않고요. 무슨 시공 능력이 없어서 주변에 인테리어 업자랑 조인을 해서 돈을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건축사까지도 다 저희가 직접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외주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효벤트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완성을 한다는 얘기고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효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벌써 2015년부터 요양원을 직접 운영해온 기간이 11년이기 때문에 요양서를 직접 운영하면서 요양서를 차려주는 일까지 겸한다는 것은 쉽진 않지만 다른 회사들은 따라오기 힘든 일이죠. 네, 아마 인터넷에 효벤트나 제 이름 장석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일이 뜨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사기꾼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센터를 차려주고 난 다음이 문제인데요. 제가 오랜 시간 한 40여 개의 시설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상 차려놓고 어르신들을 정말 제대로 잘 모시는 방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역량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포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경복대 등의 외래교수로 나가서 노인복지나 사회복지학 전공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나 사회복지인권연구소 등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케어하는지 등의 강의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경기지식인에서 치매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강의에서 게재한 8차시 영상이 있는데요. 실제 어르신들의 기저귀 케어하는 법부터 석션하는 법, 트랜스퍼하는 방법 등등을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자료들과 교육 사업들이 결국은 요양시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 수요자가 되는 노인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렇게 매스컴 같은 데서 난리가 날 정도로 노인 세상이 된 것 같으십니까? 아마 체감 못 하실 거예요. 그게 왜냐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의 정점을 찍는 건 2050년 이후부터입니다. 아직 먼 얘기죠. 그러한 상승 곡선은 2070년까지도 계속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그때 가서는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계속 수십 년간 증가한다는 얘기가 돼요. 사실은 이제 돌봄 정책이라고 하는 게 2026년 3월 시행이 되는데 이전 정부부터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 다만 지금 정부가
10배로 예산을 확충하면서 좀 집중력 있게 강화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장기 요양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 의료 돌봄 체계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런 수요자들을 위한 공급처, 즉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고객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이미 너무 많은데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수요자, 노인 인구가 가장 정점에 이르는 건 2050년 이후이고 그때까지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시설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